네, 안녕하세요. 소셜 브랜딩 강의를 맡은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입니다. 본 강의는 총 5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셜 브랜딩, 도대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소셜이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변해져 왔었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강의와 네 번째 강의,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실질적으로 소셜 브랜딩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유지하며 관리할 것인지, 이것들에 따른 위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대응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 지금요. 환경 변화와 앞으로 3년 후의 미래, 무엇이 변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이 국내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세상, 밖에도 너무 많이 변했죠. 어떻게 변했을까요? 거리를 걷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손안에 있는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10명 정도의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같이 귀에다 하얀 이어폰을 꽂고 손안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죠. 가끔씩은 사람들이 걷다가 스마트폰을 쳐다보다 보니까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걸까요? 이런 변화가 시작된 거 겨우 3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신풍속도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구멸망 3초 전이라는 사진을 보시면요.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고 지구가 멸망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기에 급급합니다. 사진을 왜 찍을까요? 사진을 찍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예전이었으면 사진이라는 거는 찍어서 저희가 감상을 하고 좋은 것들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기 위해서죠. 공유하고 알려주고 조금 더 나아가자라면 내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심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증샷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부작용으로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길거리에서 싸움을 벌였고 심지어 그 여자분한테는 파이트녀라는 별칭까지 붙이게 되었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건대 길거리에 싸움이 벌어졌다. 만약에 도둑이 지나갔다. 그럴 경우에는 찾아가서 도둑을 잡고 싸움을 말리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싸움을 말리는 것도 말리는 건데 우선은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찍고 보는 거죠. 찍고 나서 인증샷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희한한 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10명 이상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더 열심히 싸우려고 북돋아주는 그런 진기한 현상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죠. 이렇게 복잡한 스마트의 시대, 이제는 스마트라는 말을 빼면은 어떤 상품을 만들더라도 어떤 서비스를 하더라도 굉장히 어색한 시대가 됐습니다. 스마트폰, 스마트 차 넘어서요. 스마트한 자산관리, 스마트한 빌딩, 스마트란 이름은 주위에 너무 흔하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너무 복잡한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가지의 키워드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셜 브랜딩을 말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변했고 무엇이 소셜이고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내세울 것인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알릴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는 필수입니다.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7가지를 다 이야기 드리기보다는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키워드는 래피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라는 광고가 오래전에 있었죠. 그거에 대한 해답은 스피드였었습니다. 스피드가 빠름을 의미했었다면 래피드라는 말은 빠름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빠름 그 이상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위터를 생각하시면요. 트위터에서는 어떤 이슈 사항을 우리가 던졌었을 때 계속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에 묻혀서 금방 흘러가 버리게 되죠. 그게 바로 래피드입니다.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휘발성으로 사라져버리는 거. 래피드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요즘에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속도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LTA라고 하는 서비스의 광고입니다. 이미 저희는 빠를 만큼 빨라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너무 빠르죠?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고 사람들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도 이제 부족하다는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속도라는 타이틀까지 나오게 된 거죠. 왜 이런 속도 경쟁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빠른 속도를 원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하나쯤은 집에 가지고 계실 만한 카메라, DSLR 혹은 미러리스 카메라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필름 카메라에서 이런 DSLR 카메라, 전자식 카메라로 넘어오게 되면서 사진이라고 하는 예술 분야가 이제는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비들을 구입해서 많은 사진들을 찍기 시작했죠. 어떻습니까? 이런 사진으로 우리가 사진으로 찍고 나서는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색을 더 예쁘게 입히기 위해서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되고요. 포토샵에서 보정을 거친 뒤에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혹은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지구 멸망 3초 전이라고 하는 모습. 멸망이 3초밖에 안 남았는데 사진을 찍고 언제 보정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까? 속도 자체가 다른 거죠. 요즘엔요. 사진 찍는 거 너무 쉬운 일이 됐죠. 손안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버튼 하나 누르신 다음에 카메라 버튼 누르시고 바로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녁 시간대에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음식 사진들,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심풍속도도 생겼죠. 좋은 음식이 있으면은요, 바로 먹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찍고 나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래피드의 일환이죠. 속도 자체가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에서는 새로운 스마트 기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거에 대한 욕구, 빨리 공유하고 싶다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온 카메라가 갤럭시 카메라라는 모델이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또 한 가지 키워드인 프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너무 무료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의 반면에 국내 회사 중 아이리버에서 만든 플루카드라고 하는 모델은 와이파이 SD 카드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에 와이파이 SD 카드 겨우 한 10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이 카드만 장착하게 되면 방금 앞에 보여드렸었던 모델 와이파이 카메라 기능을 수용할 수 있으니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래피드의 핵심은요. 연결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장비들이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인터넷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카메라의 명가 소니에서는 또 한 가지 혁신적인 제품을 내놨습니다. QX10과 QX100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말 그대로 혁신입니다. 본체도 필요가 없다 이제. 가지고 다녀야 될 거는 그냥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 된다. 그러면요 저희는 뭘 가지고 다니면 되느냐? 렌즈만 들고 다니면 됩니다. 렌즈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찍을 수 없는 각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진들까지 찍을 수 있게 만들었죠. 폰 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다가 앵글을 보고 손 안에 있는 렌즈로다가 다각도로 골목 사이에다가 벽 틈에다가 카메라 렌즈를 밀어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차 밑이라든지 생각할 수 없었던 앵글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혁신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떤 것을 상상하시든지 간에 지금 이야기 드렸었던 래피드, 프리라고 하는 부분들,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대표적인 키워드는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인터랙티브. 얼마 전에 세바시라고 하는 큰 강의 무대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화면 벽면을 가득 메운 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손 모양과 발 모양과 입 모양이 나왔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화면에 있는 모습만 보고 자연스럽게 손을 치고 발을 구르고 그리고 환성까지 지르게 됐었죠. 그리고 강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들은 연결을 원하는데 연결하면서도 점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피드백을 원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점점 회사 내에서 소셜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들, 고객을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까지도 너무 좀 복잡한 일이 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반응을 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접근하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게 된 거죠. 세 번째 키워드는 myself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을 봤다라면 또 한 가지 진기한 풍경. 오늘 식사를 하시면서 그런 풍경들 많이 보였을 텐데요.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점점 사람들은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앞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하기보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수시로 뭔가를 보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점점 연결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외로워지게 됩니다.
혼자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혼자 식사를 하는 분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죠. 이런 풍속도가 하나 나오다 보니 일본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점점 1인 식당, 혼자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거나 혼자 갈비를 먹을 수 있거나 혼자 스마트폰을 보면서 혹은 아이패드를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무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요식업, 식사 쪽에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점점 더 혼자 있는 개인들을 끌어나올 수 있는 서비스들, 그런 것들이 키가 될 겁니다.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몇 가지 얘기 드리면요. 애플의 미래라고는 하지만 이제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 전략을 세우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3년 뒤 미래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얘기 드렸었던 거. 아이폰이 국내에 들어온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죠. 앞으로 3년 뒤의 미래? 글쎄요. 10년까지는 몰라도 3년까지 이미 다가온 미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글 글래스입니다. 구글 글래스는 구글에서 만든 스마트한 안경입니다. 저희가 안경을 쓰게 되면은 모든 게 바뀐다는 거죠. 그냥 손 안에 있는 작은 스마트폰 손에서 꺼내서 보는 게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럴 필요 없이 우리의 눈 앞에서, 망막 앞에서 증강현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구글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혹시 이게 어려우시다고 하면은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영화 중에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터미네이터를 보시면은 터미네이터가 사람을 쳐다볼 때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망막 위에 똑같이 디스플레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 거죠. 저희가 구글 글래스 안경을 쓰고서 거리를 나가서 저처럼 여러분들이 길치라면은 길을 찾기 어려울 때 저는 항상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애용하는 편인데요. 손 안에 스마트폰을 쥐고서 쳐다보면서 걸어가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거겠죠. 안경을 쓰고서 지도를 실행시키면은 제 눈앞에 있는 현실 세계 위에 가상 세계가 덧붙여져서 저는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촬영도 가능하죠. 얼굴에 쓰고 있는, 눈에 쓰고 있는 안경으로 촬영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1인칭 시점으로 변환되는 영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효과 없죠. 어깨 위에 카메라를 매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카메라로 어떤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어떤 촬영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편리해지는 거는 증강현실을 통해서 복잡한 비행기의 수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자동차들, 개인이 수리하는 참 어렵죠. 근데 자동차 엔진을 열고서 구글 글래스나 이런 걸 실행을 시켰을 때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 위에 덧붙여진 가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복잡한 엔진을 열었었을 때 뭐가 고장났는지 실행만 시키면은 여기 위에 이 버튼을 눌러봐라, 이 레버를 바꿔봐라, 오히려 이렇게 교체하면 된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긍정적이고 편안하죠.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은 프라이버시의 침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글래스를 쓰고 있는 사람이랑은 대화하는 게 껄끄러워지겠죠. 언제 나를 촬영하고 있는지, 언제 녹음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빨간불이라도 들어오면은요, 그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난투극이 벌어졌을 때, 자, 길거리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은 사실상 촬영한다는 게 좀 힘듭니다. 그거 촬영하다가 봉변이라고 당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글라스를 쓰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는 게 아니라 명령만 내렸죠. 촬영이라고.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촬영이라는 명령만 내면은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미 와버린 미래입니다. 지금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서비스로 만들어낼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큰 허들 중에 하나, 스마트워치입니다. 스마트워치. 저희가 스마트한 글래스, 구글 글래스가 머리에 쓰고 눈앞에서 디스플레이 시켜주는 거라면은 이제는 눈에 쓰지 말고 그냥 우리 손목에다가 스마트한 기기를 차보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꺼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전화가 왔을 때 알람이 여기서 울리는 거죠. 시계에서 울리니까 즉각 메시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답변을 보낼 수도 있고요. 날짜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굳이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라면 모두 스마트워치에서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게 스마트워치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상상은 그걸 하시면 됩니다. 007. 우리 007이라든지 스파이 영화들을 보면은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스마트한 기계를 통해서 시계였었죠.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도 하고 이 안에서 화상 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오해를 하시는 게 스마트워치는 당연히 화상 통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스마트워치가 노리는 시장은요, 헬스 시장에 가깝습니다. 헬스케어 시장이라고 하죠.
나이키 퓨어밴드, 조버너, 피더 이런 것들의 서비스들이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손안에 이런 스마트한 나이키 퓨어밴드 같은 것들을 차고서 달립니다. 러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셨죠? 조깅하시는 분들 많아졌고 걷는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서 손안에 있는 가벼운 디바이스의 전원 버튼만 누르고 여러분들이 걷거나 뛰거나 달리시면은 GPS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동 경로를 기록을 해주고 여러분들의 칼로리가 얼마만큼 빠져 있는지를 테스트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고요. 스마트한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연결이죠. 이렇게 퓨어밴드를 차고 있는 사람들, 저와 같이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넷상에서 모두 모아서 비교치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 저희 페이스북 친구가 있다면요. 저하고 정말 친한 친구들이 있다면 경쟁심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죠. 똑같이 매년 초가 되면은 올해 얼마 정도를 감량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감량하는 거 오늘 저는 정말로 몸이 지부둥해서 못했는데 똑같이 술이라도 한잔한 친구가 오늘 저녁에 달렸다. 여기부터 경쟁심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는 여기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요. 손안에 무언가를 차고 있다는 거, 항상 키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이 사람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주로 들리는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요. 마케팅이겠죠.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가장 큰 변화, 바로 제조업의 혁신입니다. 3D 프린터, 많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벌써 3D 프린트가 이슈가 되기 시작한 지는 꽤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왜 다시금 이슈와 수면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느냐? 가격이 저렴해졌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생각하는 모건 모델들, 모형들을 만들고 싶다라면은 이제는 더 이상 중국에 있는 공장을 돌려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투자해 가면서 시제품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3D 프린터의 가격이 최저가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은요, 100만 원 정도 되면은 굉장히 크기도 작기 때문에 집에 갖다 놓고서 내가 생각했었던 모형이 있다라면 만드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거는 앞으로는 각자 필요한 물건이 있다라면, 아이디어가 있다라면 구매라는 게 아니라 집에서 만들어 쓸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아직까지는 모형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품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하면은요, 2D 프린터, 흑백 프린터도 처음에는 화질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집에서는 거의 잡지 수준의 인쇄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죠. 3D 프린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3년 뒤 누구든지 집에서 프린터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시면서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자, 스마트 1.0의 시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3년 후의 미래까지 더한다면 이런 키워드들은 다음에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빅데이터고 다른 거는 사람과의 연결이 심화가 되어져 있는 소셜입니다. 얘기 드린 마이셀프라는 키워드, 점점 외로워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뭉치고 있죠. 자기가 쉽게 어딜 나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낼 수 있고 구름처럼 뭉쳐져서 있습니다. 이 소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소셜이란 무엇이고서 브랜딩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